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천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4화고요. 2화, 3화에서는 수도권의 분양단지 중에서 3기 신도시죠. 왕숙 신도시에 들어가는 공공분양단지와 민간참여 공공단지 이렇게 두 개를 다뤘고요. 사실 5화 영상도 수도권의 진접 2지구에 들어가는 공공분양단지를 제가 다룰 건데 중간에 제가 예를 하나 꼈습니다. 일종의 서울 촌놈 시리즈죠. 분양가 중개 시즌 1, 지금 저희가 시즌 3인데 시즌 1 첫 화도 사실은 대구 범어아이파크를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도 대구 범어아이파크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구평 기준 제가 그걸 분양이 안 되면 제가 사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욕 엄청 많이 먹었죠.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대구 범어아이파크 제가 범팍이라고 불렀는데 범팍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쪽이 아마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됐습니다.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었는데 그 단지는 잘 됐고 아마 2차도 한 것 같던데 2차도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간혹 이렇게 촌놈 시리즈를 찍습니다. 서울 촌놈이 지방 분양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2에서 아마 제가 드파잉 원안을 좀 다뤘었죠. 걔는 미분양이 나긴 했지만 위치가 저는 괜찮다 파악했고 투자 수익이 어차피 분양되고 준공된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미분양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층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산을 다룹니다. 부산은 드파잉 원안 말고도 장안지구의 어떤 단지 그 다음에 일광 신도시 쪽의 단지도 제가 좀 다뤄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놈을 다룹니다. 특히나 최근 찍었던 3화라든가 2화에서 다뤘던 공공분양과는 전혀 다른 뭐냐? 서밋 리미티드 남천입니다. 서밋 부르주의 고급 브랜드인데다가 요 말도 붙였어요. 리미티드. 사실 부산에는 서밋이 그래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리미티드란 말이 붙었고 더군다나 남천이에요. 부산분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느그서장 그 얘기 나오는 거기. 근데 이 세 개가 단어가 다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밋 고급 브랜드인데다가 리미티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 단지가 실제로도 리미티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은 해운대 쪽으로 많이 옮겨간 감이 있지만 남천은 대표적인 부산의 고급 주거 구역이 있는 곳이죠.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그리고 조금 적어놨어요. 부자가 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실 얘 분양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5채 정도가 있는데 그 펜트하우스의 기본 분양가만 해도 94억에서 115억 정도입니다. 높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하는 게 나보다 돈이 많으면 다 부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제2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제2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 이걸 이룬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에 들어간 건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소득 수준에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는 경제력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를 항상 저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는 늘 있다. 현금 부자 늘 있으십니다. 저는 거기에 맞는 단지가 부산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한 줄평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투자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런 하이엔드급이에요. 사실 이 아파트는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이엔드급은 그 이상의 것이 있죠. 수익률도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긴 한데 단순하게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수익은 이미 다른 데서 내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든 뭔가를 하고 있든 거기서 수익은 이미 낼 만큼 내고 있고 주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도 어딘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는 곳이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나의 수익에 걸맞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보여주는 것보다도 나의 수익에 걸맞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분양가 중에서 보여드리는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투자성도 저는 이 단지가 갖추고 있다고 봐요. 일단 835세대에 대규모 단지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쪽은요 수도권하고 다르게 단지 규모들이 상당히 작은 곳들이 많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명지신도시라든가 에코시티 위쪽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광이라든가 이런 데 제외하고 기존의 특히나 부산의 단지들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하이엔드잖아요. 얘는 평형대 자체가 제일 작은 게 84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펜트는 240제곱미터가 넘어갑니다. 전용 면적이 공급이 아니죠. 공급 면적 말고. 그러나 대형 위주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세대의 규모를 갖췄다는 것 자체는 큰 규모의 단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하이엔드고요. 자,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남천 하이엔드 광배라고 써놨습니다. 지역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남천에 들어가는 단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죠. 벌써 근 20년 됐는데 해운대 쪽부터 시작해서 들어갔고 하이엔드급은 최근에도 해운대에 들어간 것들이 있죠. 뭐 LCT라든가 뭐 부산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뷰, 서울의 한강뷰라면 부산은 광안대교 뷰가 있는데 얘도 물론 추후에 삼익비치라든가 몇 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올라간다면 일부 가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광뷰가 보이는 세대가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역세권입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보시면 여기 광안대교 보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죠. 광안대교가 해운대 쪽에서 이쪽 남천동 쪽으로 오는데 여기 남천항 쪽 바로 앞에 들어가는 여기가 서밋 리미티드 남천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W 들어가 있죠. 얘도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이쪽에는 지나가다 보면 제가 부산을 최근에 좀 많이 놀러 갔는데 여기 보면 배가 한 두 척 정도 서 있어요. 해운 관련된 대학교 연습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서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개 동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삼익비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은 낮지만 얘가 높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보이는 뷰가 좀 가리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이 튀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튀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 반도보로라든가 뉴비치 되겠지만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보이는 것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역보로 들어왔다가 일단 위치 잠깐 봤고요. 역은 남천역 부산 2호선이죠. 거리는 대충 거의 직선거리죠. 500m 정도 됩니다. 500-600m 정도 됩니다. 따라서 뭐 충분히 더 가능한 거리. 여기 남천역 말고 부경대역도 가까워요. 그래서 뭐 또 이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까운 거 아시겠죠. 근데 뭐 여기 하이엔드잖아요. 전철역은 뭐 얼마나 쓸지는 의문입니다. 자, 여하튼 기본적인 투자성이 있어요. 835세대에다가 남천에 들어가고 역도 가깝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하이엔드를 썼는데 하이엔드를 갖추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렇지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토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지상물, 즉 건축물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리미티드 에디션을 써놨는데 위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원래 자리가 뭐 마트 자리인가 그런데 대형 마트가 있다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을 이렇게 생각해요. 뭐 부산분들 평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거는 당연히 갖추고 있는 데다가 서울의 한강뷰 역할을 하는 광안대교 뷰라든가 이 바다 쪽 전망을 갖고 있는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게 나름 편리한 땅 자체가 토지 측면에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뭐 이쪽은 안 되고 여기는 이미 W 들어가 있고 얘 들어간 다음에 이쪽은 뭐 안 되고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번에 서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재개발이 되겠지만 다른 땅 여기 좀 남아있는 거고 남천자이도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죠. 삼익비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뭐 관이 해수욕장인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가기는 애매하고요. 이쪽 쪽은 뭐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재건축 바라기 뭐 힘들고 하이엔드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시간이 꽤나 지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식이 좀 된 해운대 쪽이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LCT 들어가 있고. 즉 부산에서 서울로 치면 이제 한강변, 반포라든가 뭐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죠.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이미 들어간 게 또다시 재건축되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 따라서 이 자리 자체가 이 토지 자체가 갖고 있는 리미티드성 이게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밋이 들어갔는데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런 땅에다가 대충 짓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걸 오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투자성을 가지고 있고 하이엔드급에 맞는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 쪽이든 이 광안리 쪽이든 수영호 쪽이든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는 자리다 라는 측면에서 투자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다 이상하게 건물을 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가격 하방 경직성은 당연히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단지죠. 부산에도 하이엔드 신축들이 꽤 들어갔고 들어갈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하이엔드 신축이거든요. 지역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봤더니 뭐 르엘하고 비교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오늘 뭐 르엘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기타 화제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부산 부동산은 이번에 수도권 627 규제부터 시작해서 서울 부동산은 약간 멈칫하는 게 있는데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지방이 부동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날 여지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체가 좀 돼 있었던 데다가 부산도 들어갈 만한 데는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에코시티 쪽, 그쪽 뭐 강서구 쪽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구도심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부산 중심지 쪽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어떤 수익성의 상향?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단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별단지로 선정을 한 거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고가 났어요. 8월 12일 날 1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셨죠? 남천역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양가 쪽의 영상과는 다르게 하이엔드급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빠르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835세대인데 특공이 164세대, 일반이 671세대입니다. 특공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고 40층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인데 전체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공공 보행로에 조형물 설치해서 고급스럽게 만들겠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조감도 총 5개 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광안대교 쪽이다, 바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 두 동이 전망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쪽 조망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후에 뭐 삼익비치라든가 이런 데 들어왔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자, 40층으로 5개동. 이게 뭐 사실 LCT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더 층수가 높잖아요. 바로 옆에는 W도 층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좀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층수가 결정이 된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층수가 단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이엔드급에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방패에 들어있는 아파트들도 파서 하이엔드급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산의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지 40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아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입주는 29년 7월 예정. 그래도 꽤 길죠?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에선 어차피 이 같은 경우에 자금 걱정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 일단 얘는 분상제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어요. 전매 제한만 6개월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따라서 뭐 투자 측면에서 들어가서 곧장 팔고 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걸로 들어가시는 거는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 공문을 보시면 평형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 타입이 84AB, 84도 있습니다. 112AB, 122, 142, 144, 177, 182, 182B, 그 다음에 펜트 5개가 있어요. 펜트 5개. 6개네요. 227A가 2개였네요. 제가 5개인 줄 알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얘가. 뭐가? 분양가가. 지금 보시면은 같은 84A라고 하더라도 층이 4, 5층이냐 3층까지는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일 낮은 층이 한 4층 정도로 보이던데, 하여튼 4, 5층 따로 6, 7층, 8부터 13층, 최고층은 30부터 40층까지 해서 분양가가 같은 타입 내에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라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무래도 조망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분양가표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실 거는 이제 주력 평형인데, 주력 평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세대수가 많은 거 보시면은 122A가 139세대, 그다음에 142A가 218세대. 그래서 142A가 제일 세대수가 많고요. 그 다음이 120A입니다. 그 다음에 144도 한 68세대 되기 때문에 전용 면적 122에서 144 정도가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177하고 182도 어느 정도 거의 200세대 정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122하고 142 혹은 144 정도까지가 주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840은 가격차가 좀 나죠. 층수에 따라서 12.4억부터 16억이고요. 112는 16.3억에서 22.2억, 122는 17.6억에서 24억이고 이런 쭉 갑니다. 그 다음에 펜트 같은 경우에는 94억에서 115억까지 보시면요, 부산분들 잘 아실 테지만 840 최근 분양가들이라든가 뭐 득파잉하우드 지격이 1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위치는 얘가 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얘는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건축도 그렇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840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세대수가 많지 않죠, 840이. 나머지 분양가들도 보면요, 이제 기본 분양가긴 한데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습니다. 펜트형 물론 제외하고요. 여하튼 좀 더 살펴보면요, 확장비는 2천에서 6천입니다. 840은 한 2천 정도 같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평이 높을수록 한 6천 정도까지 확장비가 들어가고, 에어컨은 근데 뭐 전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옵션은 제가 5천만에서 2억 정도까지로 써놨습니다. 얘가 뭐 하이엔드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나와있지만 스페셜 아이템이라고 해서 유럽산 뭐 이런 것들, 가전도 뭐 좋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전 및 도기도 당연히 고급화돼서 들어가죠. 그렇죠? 즉 아까 입지 말고 건축물도 고급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이엔드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건 같은 거 자체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거의 얼마 남지 않은 하이엔드급 입지, 즉 리미티드에 어울리는 입지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들어서 뭐 다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지만 상당히 좋게 들어가줬다. 즉 하이엔드급에 맞게 들어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천에서 여기를 전환지만 그리고 사실은 하이엔드급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공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옵션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또 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평형에서는 뭐 5천 정도 이상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비에다가 에어컨에 옵션 합하면 최소 그래도 한 1억 정도에서 많게는 정말 리미티드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지, 따라서 일반적인 분양가 중에서는 실질 분양가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기다 플러스해서 떠드리는데 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1억 못했다, 그게 실질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는 대략 13억에서 17억 정도, 그 다음에 122, 122형은 워낙에 평형이 많으니까 그냥 묶었어요. 한 22에서 25억이고 142, 144가 25억에서 35억 정도, 그 다음 177, 182가 30에서 45억, 그 다음에 펜트는 100억에서 115억 정도 들 것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분양가가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계약금은 5%고요 중도금이 60%인데 얘가 중도금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요겁니다. 25년도에 10%가 들어가요. 12월 달인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거는 얼마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금 15%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6년도 1년 동안에 10%가 들어가고 27년에 10%, 그 다음에 28년에 중도금 3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봄, 여름, 가을인가? 봄, 여름, 겨울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을 갖다가 35% 29년도에 치르시면 됐죠. 그래서 작은 계획 세우셔야 된다면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는요, 이런 뭐 하이엔드 거에서 평면도를 꼭 하나씩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84A형 탑승형이죠. 이런 식으로 거실 있고 드레스룸, 뭐 현관 팬트리 있고 잘 나왔죠. 위치 자체, 동호수 위치 자체는 그렇게 뒤쪽에 배치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싼 놈들을 앞쪽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주력인 122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 옵션으로 뭔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은 3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현관 팬트리 있고 122형까지는 특별하게 평면도상으로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 이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실이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왜냐면 사실 이런 아파트, 이런 하이엔드급은 평면도가 어느 정도만 갖춰지면 나머지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시설 있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좀 더 많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평면도를 따져봐야 할 거는 좀 높은 평형으로 가야 됩니다. 122가 주력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평면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가 평면도 자체에서 느껴지진 않아요. 다른 데서 메리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제 142, 144로 가시면요, 평면도상으로도 좀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죠. 일단 주방 옆에 보조 주방이 따로 상당히 크죠. 주방 여기는 이제 일종의 디스플레이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아하게 이제 요리하는, 특히 남자분들이 좀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트렌드인데 그런 거 보여드리면 되고, 욕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로 욕조가 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대형 쪽으로 가면서부터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144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142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 팬트리라든가 뭐 드레스룸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다른 대형 평형에도 있는 건데, 거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얘는 또 장점일 수가 있겠죠. 바깥쪽을 파노라마식으로 쫙 넓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177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굳이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을 것도 같은데, 한번 들어서게 되면 이제 드레스룸도 큼직큼직하게, 욕실도 여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따로 이제 전망 좋은 욕실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전반적인 크기가 크니까 더 좋겠죠. 욕실이 4개나 들어가 있다는 거. 1, 2, 3,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원자재 바뀌는 게 이제 펜트 정도가 되죠. 펜트 정도 가면은 일단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타입에 따라서 2개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현관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관이 있고 여기도 현관이 있죠. 펜트들은 전부 다 현관이 2개씩 제공이 되더라고요. 제일 큰 놈 한번 볼까요? 상당히 커서 테라스가 하나, 둘, 셋 따로 돼 있고 현관도 2개 있고, 뭐 구조 같은 건 제가 뭐 평가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평면도 잘 나왔다. 근데 다만 이런 하이엔드급은 대형 평형 이하 같은 경우는 평면도보다도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시설들 이런 거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평면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32평 3발코니 단지들이 최근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더 잘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단지들이 서울 쪽에
쪽에 이제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디에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적용할 수 없죠.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죠. 대신에 하이엔드급에 맞는 시설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대형 이상 142 이상 정도 될 때부터 이제 평면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좀 전에 보셨지만 간략히 보긴 했지만 평면도가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푸르지오, 서밋, 얘네가 못 만드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 편의성은요, 하이엔드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입지와 더불어서 세대 마감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스카이 어미니티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서 좀 여러분 천천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이니까 이걸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라운지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프라이빗 시네마가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뭐 대여 금고가 들어가 있어요. 금고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금고가 들어가 있고요. 무인 세탁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서재, 남천 서재라고 그래서 남천동 이름에 따온 거 있죠? 남천 서재에서 서재도 고급스럽게 들어가줄 것 같고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도 들어가져 있고, 로비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헬스는 이제 사우나가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 잘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액티비티로는 당연히 골프장이라든가 퍼팅룸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던데, 테니스장을 좀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기둥이 여기 2개 보이는데, 영상 보니까 기둥이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테니스 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레슨 코트 정도로만 쓸 수 있지, 본격적인 뭐 어떤 테니스를 즐기기에는 부상 위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영상 보시면 이거 자세히 나온 부분이 있던데, 그 영상 확인해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이건 차라리 뭐 스쿼시 같은 게 테니스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운동량도 되고 운동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가 다른 게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수영장이 없거든요, 커뮤니티에. 왜 수영장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수영장을 작게라도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써놨어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를 바꿔먹다니. 더군다나 테니스 코트가 그렇게 딱 제대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테니스를 즐기려면 실내 테니스 코트도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조금 뭐 아직 변경이 가능할 거거든요. 수영장으로 변경은 설계 변경 아예 해야 되니까 안 되지만, 다른 거 간단한 거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이엔드급에 합당한 맞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엔드급들 많이 분양했었으니까 부산에서도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만 이런 측면, 수영장이 왜 빠졌을까? 저는 부산 분들은 다 수영을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수영장이 그래서 필요가 없나? 오히려 그러면 또 수영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잘 꾸며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2.17대 1입니다. 대형 위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2.17대 1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뭐 아리팍 같은 경우는 2대 1은 안 돼요. 거기도 한 1.84대 1인데 보면은 주차 공간들 상당히 여유롭게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2.17대 1이면 어디에도 안 빠지는, 특히나 부산에 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이엔드급들에 비해서도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교육은 남천초, 남천중이 있는데, 남천초등학교는 이 남천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아까 뭐 남천역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학교를 어디 보낼지는, 부산에 뭐 사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는 뭐 이쪽 남천중학교가 있는데,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뭐 써놨는데 학원가 사실 더 중요해요. 남천 쪽에도 학원가 있고, 뭐 사직이라든가 아니면 센텀 쪽에 뭐 있을 텐데, 학원가들은 뭐 셔틀도 있고 보통은 라이딩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측면을 따지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나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은요, 뭐 하이엔드를 아무 데나 넣지는 않죠. 시행사가 뭐 하이엔드를 갖다 이상한 데 넣어놓고서는 하이엔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얘는 그런 데가 아니죠. 따라서 원래 이 자리가 마트 자리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편의성 자체는 그거 하나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산 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저 같은 서울 촌놈보다 이쪽에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광안대교 바로 앞에 있어서 이쪽 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뭐 이거 톨비를 걱정하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분양가 착하다 수라다를 제가 항상 평가해 드리는데, 저는 뭐 이렇습니다. 평가해야 하나? 돈의 가치와 비중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하이엔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하이엔드급이 맞아요. 아까 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사실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부산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해안가 주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갑니다. 리미티드한 자리. 여기가 좀 비싸다고 해서 아이씨 비싸서 못 가겠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100억, 펜트하우스가 100억을 하지만 평소 수익이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많으신 분들, 수익은 아파트 투자나 다른 데서 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를 때 이를 갖다 착하다 적절하다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이엔드급에 맞는 위치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느냐인데 얘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매매가는요 이렇습니다. W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W 아파트 들어가 있죠. 유성비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16억에 18억 뭐냐면 121에서 144가 이래요. 근데 지금 남천 서밋이 25억에서 35억에 나왔거든요. 뭐가? 122에서 144가 좀 더 비싸게 나왔는데 한 연식이 10년 차 정도 나죠. 그런 거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밋 리미티드 남천이 가격도 준수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물론 W가 좀 더 높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뷰도 그렇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몇 안 남아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서밋도 그 다음에 연차도 10년 정도 나고 하는데 이 가격대가 W에 이거 제가 파악해본 시세거든요. 현 시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큰 차이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남천 자이가 있죠. 남천 자이는 여기 있는데 얘는 이제 삼익피치가 들어오면은 이쪽 몇 동 빼놓고는 얘도 이제 뭐 문제가 되죠. 뷰가 여하튼 지금 괜찮은데 얘도 지금 101영화 142영이 거래된 게 하나씩 있어 그것 따는데 101영이 20억이고 142가 23억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가? 아닌 거죠. 물론 얘는 신축입니다. 2년밖에 안 된. 그래도 한 5년 차이는 나게 되고 그리고 추가하는 바가 조금 다르죠. 서밋하고 자이는. 그 다음에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이 있어요. 부산분들 잘 아실 텐데 대략 114가 20억 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도 시세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비슷할 테니까 이 돈 주고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라 여기 100억도 있잖아요. 이 돈들 주고 여길 들어가는 이 LCT라든가 해운대에 좀 많잖아요. 부산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에 뭐 LCT라든가 경동 제이드라든가 이런 데들 여기 있죠. 가격들 LCT 여기 이런 데에 들어가지 뭐라 저기 들어가. 근데 그거는 생활권에 따라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고요. 나는 해운대 쪽보다 이쪽이 더 좋다 이런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반포 쪽보다 나는 다른 쪽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그리고 해운대에 비해서 뭐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크게 비슷한 급들에서 높거나 낮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너무 싸서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맞춰서 저는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 굳이 평가하자면 절대적 분양가는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산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말 그대로 리미티드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얘만 남은 건 아니에요. 삼익비치도 있고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삼익비치든 그 옆에 있는 반도일보라든 걔네는 만들어지려면 또 시간이 또 물론 뭐 삼익비치 지금 많이 진행됐던 얘기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수영장 같은 일상만 어깨 체인지 안 되나? 이건 아까 제가 아쉽다고 좀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커뮤니티로서의 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수영장을 또 많이 안 찾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반포 DH 클래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후년 정도 분양할 것 같은데 5,000세대죠. 반포 중 1단지를 재분양하는 안쪽은 레미안에서 트리니원으로 하고 한강 쪽이 이제 DH 클래스트가 맡았는데 이거 뭐 분양가가 어떻든 간에 얘 시세는 아마 9평 기준 80억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이 있어요. M2 유동성 곡선 같은 거 이 정도 하이엔드급을 갖다 분양받으실 생각이면 그런 건 좀 살펴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M2 유동성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627 대책이 나온 이유도 대출을 단순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좀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이거는 서울에만 확장되는 게 아니죠. 서울에서만 유동성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반포 DH 클래스트 9평 32평이 80억 가고 평당 3억대 갈 거라는 거는 대부분 부동산 아시는 분들이면 인정할 만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공급 면적 240이 넘는 걸 100억에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 이 서밋이 비싼 거냐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분양가 3, 40억 이게 비싼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가치도 나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매 6개월은 좋아요. 단기 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보다는 얘는 장기를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요 매도 차익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이엔드급은 나 이 아파트를 써서 몇 년 안에 수익률 얼마 정도 여기서 걷어야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이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안 팔아요. 팔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은 가격 방어됩니다. 압구정 현대가 그렇죠. 딱 규제 나왔을 때 3년 동안 거래가 없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단지들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매도 차익, 수익성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수익성이. 자, 미래 가치는요. 삼익빛이 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일단 리미티드 입지는 점점 소진되고 있고 이런 하이엔드급이 들어갈 만한 입지란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입지.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건축물을 좋게 만들어도 입지 자체가 깎아먹는 수가 있는데 얘는 입지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리미티드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익빛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익빛이가 들어가면 이제 조망 같은 거 가려지는 거 아니냐. 뭐 그때 가려지는 아파트가 여기만 생기는 건 아닐 뿐더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포에 원베일리라든가 아니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들어갔다고 해서 그전에는 좀 멀리 보이던 레미안 퍼스티지가 한강이 안 보이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걔가 가격이 막 떨어졌느냐?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얘가 뭐 들어선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사소한 측면이고 오히려 삼익빛을 왜 미래가치에 써놨냐? 얘가 들어갈 때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구평 기준으로 지금 서밋에 들어가는 게 2억에서 16억이었나요? 그런데 여기 30평 시세가 얼마가 갈까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 더 비싸게 되겠죠. 그럼 바로 옆쪽에 있는 얘네들 가격 나쁘게 영향을 미칠까요? 반포에 아리파크하고 원벨리가 들어갔을 때 레미안 퍼스티지가 어떻게 됐죠? 훨씬 올라가면 올라갔죠. 따라서 저는 같은 하이엔드급으로 들어와만 준다면 오히려 리미티드의 미래 가치를 높이면 높이지 낮추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평 고민하면 하지 말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곳이 고민이 된다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편히 가야 되는 겁니다. 즉 돈 걱정, 이게 수익률이 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히 가야 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이엔드급이고 그거에 맞는 입지와 건물,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딱 두 개 보면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정말 하이엔드급에 맞을 만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건축물 자체가 평면도보다도 커뮤니티나 이런 측면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돼 있다. 주차도 뭐 2대, 2대 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갖추고 있다. 다만 뭐 조감도 똑같지는 않을 수는 없겠지만 조감도에 가깝게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급화 정말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푸르지오, 서밋, 대우가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대충 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일군 브랜드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뭐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속 감시를 하셔야겠죠. 예. 세부사항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촌놈 시리즈였습니다. 부산을 제가 뭘 한다고. 예.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걸러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실과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이 첫 댓글 달릴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몇몇 단지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분양가 중에 다룰 만한 단지들이 그때 좀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